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민입니다. 지금 저는 베이징 모터쇼 현대 전시관에 나와 있는데요, 현대에서 아이오닉 브랜드를 중국에 런칭하면서 이쪽에는 비너스, 저쪽에는 어스, 이 두 가지 컨셉카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차량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출시를 했는지, 과연 중국 시장에서 과연 먹힐만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비너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에서 베이징에다가 공개한 이 비너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전용 차량으로 만들어진 세단형으로 나온 차량이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앞쪽에 우리가 그 현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아반떼 풀체인지 버전들을 보면 가운데 약간 현대자를 형상화한 DRL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DRL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래쪽으로 뭐 에어 인테이크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쪽에 보면 헤드램프도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쪽 디자인이 직선류를 많이 사용한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기조가 약간 이렇게 직선류들을 많이 사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날렵한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앞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비너스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세단 중에서도 뭔가 약간 쿠페형 느낌의 세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뭔가 이제 3박스 세단 느낌이라기보단 하나의 덩어리가 밀체감 있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전체적인 쉐입이 뭔가 이제 세단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그 세단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문을 여는 것도 전자식으로 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실내 한번 타서 보면 여기에 있는 요 긴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그 일렉시오라든지 EV5 중에서도 이제 중국 전용 모델 그런 데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대신에 이제 저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현대자동차도 가지고 있는 이제 디자인 언어 중에 가로로 긴 방향의 플레오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가로로 긴 방향의 플레오스가 중국에서는 약간 스탠다드로 느낌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량의 소재라든지 이런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고, 여기 보면 센터 콘솔에도 이렇게 충전구라든지 뭐 컵홀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대자동차의 최신 기어 시프터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천장도 이런 식으로 파노라믹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데, 보통 우리가 그 선쉐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도어 부분에도 보면은 그냥 사운드 시스템을 넣은 게 아니라 저 아래쪽으로 보면 돌비 애트모스를 넣어놔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걸 전체적으로 잡아서 여는 방법이 아니라 안쪽에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전자식으로 열리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면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깊게 되어 있습니다. 중형 세단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깊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뒤쪽 디자인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 직선류를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뒤쪽으로 봤을 때 이 디자인은 약간 우리가 그 쿠페형 세단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뒤쪽 디자인이 그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에서 뭐 5, 6, 9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가로로 긴 리어램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생각하기에는 액티브 에어플랩을 넣어주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파팅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나눠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비너스기 때문에 저 위쪽으로 V라는 저런 레터링도 딱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저쪽에는 다른 색상의 비너스가 있으니까 저쪽에 가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약간 자주색 느낌이 드는 차량인데, 여기 보면 방향지 시등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스르륵 스르륵 하는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충전구 포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이니까 이렇게 완속 급속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어놨는데, 자동으로 돼 있지 않은 게 뭔가 조금 그렇긴 하네요. 이거 당연히 자동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휠 사이즈가 235, 45의 R19 중중형 세단 치고는 굉장히 큰 휠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잠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역시 아름다우신 분이 타 계시네요. 뒤쪽도 잠깐 한번 타보면요, 제가 키가 178 정도 되는데 위쪽으로 헤드룸 요 정도 공간,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 나오고요. 휠 베이스가 좀 길기 때문에 레그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먹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요 정도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리 꼬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은 충분히 보여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뒤쪽 공간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가성비 있는 자동차를 논하는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뭐 엄청나게 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송풍구라든지
라든지 아래 충전 포트라든지 딱 요 정도까지는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외장 색상이랑 깔을 맞춰가지고 실내 색상도 약간 보라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넣은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괜찮아 보이는 거는 전동식으로 열고 닫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뒤쪽에 이렇게 수동식 도어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타보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긴 한데 최대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면 현대차에서 이런 디자인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프레임리스 비슷하게 이렇게 여백이 없도록 사이드미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프레임리스 도어 있는 차를 타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되게 신기한 디자인이네. 그리고 조수석에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가 쭉 이어져 있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공조도 이런 식으로 운전석 따로 조수석 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84% 정도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460km라고 합니다. 주행 보조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운전 설정에도 뭐 드라이브 모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중국 모터쇼인데 한국어로도 이렇게 좀 다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고, 자, 요거 돌비 애트모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운드가 여기 좀 웅장하게 들려오네요. 돌비 애트모스를 꺼보겠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켜고 끄고 하는 게 확실히 그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덜 울리는데, 진동이 일단 딱 느껴지네. 이 폭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는데, 아니 되게 신기한 게 스피커가 딱 8개 들어가 있는데 그 8개를 가지고 요 정도 성능을 낸다고 하네요. 그냥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요런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I'm not that easy to tell. 우리가 보통 이제 한 8개 정도 사운드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많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운드를 내주는데, 이런 건 한국 해줘야지. 한국부터 내주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사운드를 8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너무 스피커가 앞쪽에 올려 있어서 중간음이라든지 이런 귀 옆에서 들리는 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채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네요. 적은 스피커지만 돌비 애트모스 하나, 이 소프트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 풍성한 음을 낼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비너스는 이 정도로 봤고, 저기 어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스는 중국에서 출시하는 컨셉카에 해당하는 차량이에요. 앞쪽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조금 더 거대한 듯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봤던 SUV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전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비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지만 약간 그 직선류들을 많이 사용한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 DRL이나 뭐 램프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직선 위주로 정말 많이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굴곡 있고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듯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측면에서도 살짝 보면 컨셉하니까 이렇게 코치도어 형태로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코치도어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너스나 어스나 이런 두 차량을 보면 전면부부터 해서 약간 스트릿박스 세단이나 아니면 전형적인 SUV처럼 앞 캐빈, 뒤 뭐 이렇게 각각의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기보단 하나의 스무스한 하나의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던 그 SUV 같은 경우에는 A필러가 쫙 서 있어가지고 정말 그 각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A필러가 굉장히 완만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마 비너스도 그렇고 SUV인 어스도 그렇고 진짜 실제로 양산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나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독특한 거는 A필러에도 유리가 살짝 들어가 있다는 게 제일 신기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사실 실내는 이렇게 봤을 때 진짜 현실성 있다라기보다는 진짜 그 컨셉카에 맞게, 그 주제에 맞게 사용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뒤쪽 디자인을 보면요, 뭔가 그 비너스에서 봤었던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자를 형상화한 이런 리어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래쪽은 볼륨감을 주고 위쪽으로 올수록 약간 이렇게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범퍼는 거대하게 과격하게 뽑고 위쪽으로는 약간 들어오는 그런 식의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게 앞과 뒷모습에서 전부 다 똑같은 모습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나름 되게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뒤쪽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은데, 여기 보면 깨알같이 어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2자를 저기다가 넣어놨네요. 이 어스 같은 경우에는 EREV 차량이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전기차, EREV 이 두 가지를 좀 주력으로 밀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너스, 어스 이 두 가지 차량이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뭐 일렉시오라든지 이 후속 모델로서 조금 더 고급화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차량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스 모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먹힐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현대가 좀 잘 돼서 국내 시장에도 이런 멋진 차량들을 좀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너스, 어스 이 두 가지 차량을 자세하게 훑어봤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고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차량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차량들이 실제로 양산될 때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비너스, 어스 이 두 가지 컨셉카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